오늘 하루 여러분은 몇 번이나 빨간색을 보셨나요? 아침 식탁의 사과와 토마토 주스, 출근길 꽃집의 신선한 장미, 거리의 신호등까지 빨강은 우리를 설레게 하고 또 멈추게 하죠. 아마 우리가 가장 오래 기억해온 색이 바로 빨강일지도 모릅니다. 붉은색은 인류가 가장 먼저 의미를 담아 쓴 색이었습니다. 빨갛게 타오르는 불, 생명의 피, 그리고 흙의 붉음, 살아있음과 경계가 하나의 빛 속에 겹쳐 있었죠. 그래서 빨강은 처음부터 두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동시에 멈추라 말하는 색이었습니다. 선사시대 무덤에서는 늘 붉은 흙이 발견됩니다. 이 흙은 적색 오커라고 불리는 붉은 황토였죠. 이스라엘 카프제 동굴에서는 10만 년 전 무덤에서 오커가 함께 출토되었고, 남아프리카 블롬보스 동굴에서는 7만 년 전 사람들이 오커를 갈아 쓰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죽은 이가 다시 돌아오길 기원하며 흩뿌린 최초의 색, 빨강은 그렇게 인류가 처음 손에 쥔 상징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광석 진사에서 주홍빛 안료를 얻었고, 지중해에서는 케르메스 벌레에서 붉은 빛을 뽑아냈습니다. 16세기 아메리카에서 건너온 코치닐은 작은 곤충에서 얻은 진홍빛이었는데 그 값이 금보다 비쌌고, 유럽의 왕실과 화가들이 앞다투어 이 색을 차지하려 했죠. 붉은색은 이미 하나의 권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도의 결혼식 날, 신부는 붉은 사리를 입고 이마에 선홍빛 신두르를 찍습니다. 사랑과 약속, 그리고 책임을 상징하는 색이죠. 중국의 새해에는 아이들이 빨간 봉투 홍바오를 받습니다. 복을 부르고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붉은색은 사람들의 삶의 축복과 시작을 알리는 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페인의 투우 경기에서도 붉은색은 빠질 수 없습니다. 투우사가 흔드는 붉은 천, 무레타는 황소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객을 위한 상징이었죠. 사실 황소는 생맹이라 붉은색을 구분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이 붉은 천에서 열정과 위험을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중세 유럽의 성당안, 교황과 추기경은 진홍빛 망토를 걸쳤습니다. 이 색은 신앙과 권위를 나타냈죠. 왕의 초상화 속 붉은 옷감은 권력과 부를 상징했습니다. 이 한 벌을 위해 대륙을 넘는 무역망이 움직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화가 티치아노는 붉은 직물과 인물을 더 생생하게 표현해냈고, 그의 그림 속 붉음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18세기 영국군은 빨간 군복을 입었습니다. 멀리서도 잘 보이는 빨간색은 아군에게는 자신감과 질서를 주고 적군에게는 공포를 주었죠. 그들은 레드코트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붉은 깃발은 민중의 저항을 상징하게 됩니다. 피로 맺어진 연대는 이후 노동운동까지 이어졌습니다. 붉은색은 그렇게 투쟁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런던은 목조 건물과 밀집한 구조, 그리고 석탄과 가스 조명 때문에 화재에 특히 취약해 불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당시 소방수들은 빨간색 헬멧과 장비를 사용했는데 혼돈 속에서도 불길에 맞선 이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방시설이 빨간색인 것도 눈에 잘 띄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죠. 일본 신사의 입구에는 언제나 붉은 도리이가 서 있습니다. 속세와 신의 세계를 가르는 경계로 붉음은 앞길을 막고 신성을 지키는 색으로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예순이 되는 해, 일본 사람들은 칸네키라 부르는 날에 빨간 찬창코를 입습니다. 한 생의 주기를 마치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에서 붉음은 다시 삶을 시작하는 색으로 이어집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서는
빨간 뿔 모양의 부적 호르니첼로가 여전히 쓰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불운과 사악한 기운을 막아준다고 믿습니다. 3월 첫날, 불가리아의 거리는 붉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마르테니차로 가득합니다. 봄의 도래와 건강을 기원하는 작은 실인형이 나뭇가지에 매달리죠. 그리스와 불가리아의 축제에서는 지금도 불 위를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건너며 붉은 빛 속에서 용기와 생명을 기립니다. 독일과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의 마을에서는 해마다 봄이 오면 마요폴이 세워집니다. 붉은 깃발을 단 장대가 공동체의 시작과 함께 마을을 물들이죠. 그리고 스페인 팜플로나에서는 붉은 스카프를 두른 사람들이 소몰이와 함께 거리를 달립니다. 위엄과 열정, 그 모든 것이 붉은색으로 상징되는 축제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매년 5월 5일 거리에 붉은 드레스가 걸립니다. 이날은 레드 드레스 데이라 불리며 사라진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시작된 상징적인 풍습입니다. 이처럼 세계의 수많은 곳에서 붉은색은 지금도 각자의 풍습과 문화 속에 살아 있습니다. 빨간색은 또한 멈춤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철도 신호, 바다의 항해등, 그리고 교차로의 불빛까지. 그 이유는 과학에 있습니다. 빨간색은 가시광선 중 가장 긴 파장을 가진 색이라 멀리서도 눈에 잘 띄었고 안개나 연무 속에서도 식별이 유리했죠. 그래서 세계표준 신호와 안전규정은 빨간색을 경고의 색으로 정했습니다. 빨간색은 주목을 끌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무대의 붉은 커튼, 한 줄의 레드 립스틱, 간판의 글자까지 시선은 자연스레 그곳을 향하죠. 그래서 기업들은 세일 배너나 로고에 빨간색을 자주 사용합니다. 코카콜라의 크리스마스 광고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빨간 옷의 산타 이미지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사실 산타는 19세기까지만 해도 초록이나 갈색 옷을 입은 모습으로도 자주 그려졌습니다. 1930년대 코카콜라 광고 속 산타는 따뜻하고 인자한 할아버지 모습으로 그려졌고 이 모습이 대중에게 깊이 각인되면서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산타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패스트푸드 업계 또한 빨간색을 핵심색으로 활용합니다. 강렬한 주목과 에너지, 그리고 빠른 회전율을 이끌어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식당 인테리어와 간판, 메뉴판에까지 빨강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붉은색이 이성에게 매력을 높여 보이기도 하고 집중과 경각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붉은색은 식욕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경계의 신호로 작용해 빨간 접시 위에서는 오히려 덜 먹게 되는 실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빨강은 사랑을 고백하라고 속삭이고 또 멈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오래된 상처를 기억하게 합니다. 붉은색은 이처럼 인류의 역사와 함께 수많은 의미와 모습으로 이어져 지금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에게 빨간색은 어떤 의미와 기억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